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갑질이 정치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들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라며 돈줄을 주고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발언이 예산권을 가진 의원의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 최고 경영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삼성준법위는 어제 정례 회의를 열고 내년 초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7개 계열사 최고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준법위 활동 강화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법위가 7개사 최고 경영진과 한자리에서 만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세한 간담회 날짜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제안한 230여 건의 아이디어를 협력사 생산 현장에 적용해 지난 3년간 110억 원 이상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2004년부터 협력사가 새로운 기술 부품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협력사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협력사가 제안한 아이디어 중 협력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LG전자가 개발을 지원합니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협력사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선순환 구조라며 LG전자와 협력사가 상생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중형 SUV QM6의 스타일 업그레이드 모델 뉴 QM6를 6일 출시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QM6는 지난해 6월 출시한 더 뉴 QM6에 이은 두 번째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지난해에는 파워트레인과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프론트 그릴 중심 외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QM6 디자인의 핵심인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은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메쉬 패턴으로 변경됐으며 양쪽으로 펼쳐진 퀀텀 윙은 르노 삼성차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QM6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르노 삼성차 관계자는 새 디자인을 더한 이번 뉴 QM6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만족감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는 대한민국 MEC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MEC 포럼의 대표 의장사로 선정되었습니다. KT는 향후 2년 동안 회원사 간 협력으로 MEC에 기반을 둔 ICT 융합 서비스와 인프라 산업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B2B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회원사 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홍범 KT 부사장은 앞으로도 KT는 5G 역량을 모아 공공과 기업 시장 혁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바른 ICT 연구소와 함께 온택트 시대 바른 ICT 사용법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 ICT 연구소는 SK텔레콤과 연세대학교가 건전한 ICT 문화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립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우선 바른 ICT 연구소는 영유아 대상 디지털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와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성장기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고려한 미디어 사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내 편이 하면 의인, 내 편이 하면 살인인가 라면서 후안무치 노 실장은 거취를 고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청와대가 국민을 우리 편과 적으로 구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을 살인자라 부르는 청와대라면서 저열한 손가락질을 권력 다지는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언급한 데 대해 말문이 막힌다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이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여성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장관마저 피해 여성이 아닌 정부 여당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발언이라며 이 장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